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월 18일 20일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은 이제 소장님 이제 언론사 인터뷰 한 거를 이제 원본을 이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방송 나갑니까? 그러면 저기 그 언론사에서 기분 나빠서 아니요, 저작권은 이제 아니 저작권 네. 취재로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면 근데 또 자기들 방송 컨셉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편집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그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댓글 좀 보니까 이제 소장님이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제 젊은이들한테 하는 그 애정어린 조언이나 충고가 마음에 구구절절 와닿았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또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참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전에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예. 기사님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다운로드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 조금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목 탓인가요? 아니 그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어떤 분들이 듣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내세운 콘텐츠를 좀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전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벽이 있죠. 네, 큰 네, 벽이. 네. 그 벽이 이른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뭐죠? 그 표현들이 많이 쓰던 표현들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소통인지 뭔지. 네. 근데 그게 그 이른바 또는 소통인지 뭔지는 몰라도 또는 제도권인지 비제도권인지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어이가 없지만 네. 우리 연구소나 저한테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비제도권이다. 제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그 사실 이렇게 음해죠. 근데 어쨌든 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좀 다소 이렇게 이제 영양 부족인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것이 이렇게 올바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응당 그래야 될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긴 또 하죠. 예. 다만 이제 그 대가는 치르겠죠. 대가는 치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현실 세계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등락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하는 게 있죠. 정치적인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각자의 어떤 삶의 사이클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로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이클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있죠. 지금 한 10년 동안에 정반대되는 사이클에서 이제 또 그 상대 그 반대편으로 반대의 또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초기 단계죠.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뭔가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우리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대안이 없으면은 좀 구조적으로 이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다수는 현실적인 현실을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사이클의 편을 서 있죠.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그 편을 서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어떤 고정관념이라 할까요? 어떤 이념이라 할까요? 이런 것에 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벽을 깨트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오게 되면 네. 깨지게 돼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와 같이 네. 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오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미 때가 늦죠. 물론 또 사람들이 그때는 모르고 당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다시 뭐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뭐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거죠. 근데 엄청나게 이것도 변했어요. 부동산 관련한 생각들도. 초창기 때 2000년대 초 떴다방 때 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이렇게 뉴타운 사업 막 이게 난장판을 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대세 하락 때 이런 것도 벌써 지금 바뀌어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니면 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네. 다 먹을 게 없고 수익이 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판사판인 이제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다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네. 사람들 또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다고 책임지는 정권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한쪽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당장에 그냥 좀 반짝반짝 하면은 뭐 나야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문제 생겨도 그냥 뭐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죽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계속 뭐 복지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만 떠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이제 혼란들이 지금 이제 벌써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위기를 예고를 하고 있죠. 네. 그 외에 뭐 우리가 뭐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뭐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이제 장기 침체, 구조적인 장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말로는 이야기는 해도 피부로 또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숨지어오거나 목지어오는 그쵸,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터지죠. 그렇죠. 또 예고하고 오면 위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위기의 어떤 구조적인 전조나 징후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뚜렷하죠. 뚜렷한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다 병원 가서 몇 달 안 뭐 이렇게 못 살고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뭐 암 같은 경우라도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병 걸린 사람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죽긴 죽어요.
다만 그게 이제 뭐 3달,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그 대강의 어떤 예고하고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또는 사람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체제나 시스템 자체도 극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이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도 없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고에 조금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저놈이 과거에 반민주적인 행동을 했다, 부정부패하고 비리 짓을 했다. 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또 특히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어떤 그 관심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물론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것이 크게 이게 두 가지 기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큰 기둥 하나하고 이 먹고 사는 경제, 시장 경제라는 큰 기둥 하나 이 두 가지로 항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뭘 했다라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걸로 치면 노무현 정부가 왜 망가졌냐 이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정부라서 그게 망가진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제대로 그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네. 어쨌든 또 그런 세력이나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을 잘 정책적으로 하는 게 경영 능력인 건데 사실 그런 세력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무능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심지어는 그 이른바 이제 반민주 세력한테 정권을 뺏겠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근데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연히 아시는 분이 갑자기 경제 데이트를 잘 듣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연구소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서 우연히 팟캐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소장님은 그 이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판하는 좀 이런 타입이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분이 첫 회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소장님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시고 잘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처음부터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는 막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또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종종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저도.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는 게 방송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니.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게 아마 포맷이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좀 낯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다른 쪽의 어떤 팟캐스트에서 하는 네. 이야기 내용이나 스타일이나 막 예를 들어서 뒷담화 캐는 이야기라든지 네. 뭐 욕하면서 막 이렇게 좀 흥미 위주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네, 막 네.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해 있다가 네. 그러니까 거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쵸. 한쪽 귀에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설거지하면서 듣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냥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면 그냥 하하하 웃고 저런 나쁜 놈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야기가 뭔가를 생각하지 그쵸. 않으면은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좀 집중력을 네, 동원해서 약간 집중해서 들어야 들어야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부터 뒤 끝날 때까지 꼬리가 이어져 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듣지 않으면 중간에서 들으면은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 기존의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팟캐스트라든지 어떤 기존의 그 매체들에 익숙해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막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거나 말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그 포맷이나 또는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네. 익숙치가 않다. 그럴 수 어렵다라는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 네, 네.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5천만 명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뭐 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좀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네. 최소한의 집중을 네, 해야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집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길을 잃어버리죠, 중간에. 뭐 그런 느낌이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제 데이터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할까요, 공감이나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면 네. 또는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찾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약간 집중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것이 이제 뭐라 네. 할까, 기브 앤 테이크라 할까, 아니면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될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A라 할까요?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보면 보통 이렇게 방송이나 미디어들이 대부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경제 데이트에서는 들어야 하는 이야기, 알아야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좀 간극이 있지 그렇죠.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는데 사실 이제 이 경제 데이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제 데이트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렇게 키워내서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 현재 진보든 보수든 기존 정치권을 전면 다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경제 데이트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 세상은 20세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세기형의 그 정치 패러다임과 이 관료주의 패러다임이 이른바 또는 20세기형의 어떤 그 기득권 패러다임이 지금 세상이 변한 21세기에도 여전히 기득권으로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네. 더 악화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게 정치
정치입니다. 20세기 시대착오적인 어떤 냉전 시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또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나 혼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굉장히 그 뭐라 할까 굴곡이 많은 20세기형의 정치 패러다임이 진보나 보수나 이런 뭐 수구 꼴통이나 좌파나 뭐 좌파 빨갱이나 뭐나 관계없이 하여튼 이런 기존 정치 패러다임이 여전히 이제 세상이 이렇게 21세기로 이렇게 바뀌었고 근본 구조적으로 바뀌었는데 또 앞으로 21세기 이제 100년을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기존 정치 구조로는 정치 이 틀로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걸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제 10년도 훨씬 전부터 이런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3년 전인가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참사 이후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3년 좀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고,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선거 때만 되면은 이른바 무슨 청년당이라든지 무슨 당이라든지 그렇죠. 온갖 신당들이 출연을 했었죠. 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반짝하고 선거 끝나면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당을 만들어도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선거 때만 반짝해서 오합지졸로서 네,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준비나 능력이나 역량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게 충분히 어떤 그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던 안철수 씨 같은 경우만 해도 2011년에 그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건 두 번 다시 없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죠. 네. 아무런 준비 없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역량이나 준비나 이런 것 없이 그저 바람머리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21세기는 이제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고 첨단화되고 지식 정보화되고 경쟁도 이제 글로벌하게 치열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시민 주도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을 키워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위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이순신 프로젝트 안에 정책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네. 이른바 이제 그 정치인 시민사회로부터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물갈이에 공감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훈련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이렇게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이제 정책 아카데미를 작년 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정책 아카데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5기가 배출이 됐습니다. 5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수료가 됐죠. 네. 예. 보통 이제 그 정책 아카데미는 이제 12주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를 하는데 이제 그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다 직장이나 생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말인 토요일에 이제 모여서 5시간 집중적으로 이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그 훈련을 받습니다.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조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12주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5기가 이제 수료가 됐습니다. 벌써 5번 끝났어요. 그다음에 영남권에 1기가 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하루빨리 이걸 빨리 500명, 100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2020년 총선 때는 반드시 신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제가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저희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올린 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틀림없이 2020년 총선 때는 신당을 만들어서 출정을 할 겁니다. 이미 이제 그런 준비들을 지금 계속 물밑에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접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에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2020년에는 일대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한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70년 넘게 지내온 그 한국 그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일대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5기 아카데미가 끝났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제6기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제 6기 아카데미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6기 아카데미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다음 검색창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치시면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 뜹니다. 그 포럼에 들어오시면 그 포럼에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모집 안내라는 안내글이 있습니다. 그 안내글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안에 그 안내글 안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 문의처로 이렇게 문의하시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앉아만 보고 있고, 기존 정치권, 그게 뭐 진보 정권이 됐든 보수 정권이 됐든 기존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벌써 민주화 정부가 출범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6번의 이제 정권이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미 20세기형의 패러다임, 그 시대착오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기존 진보가 됐든 수구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민주적이라고 한다 한들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그 대선 후보나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자기들이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 문제를 한다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내 자식의 미래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직접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자기 문제, 자기 삶의 문제,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의 미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정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훈련들을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경제데이트나 이순신 프로젝트나 또는 정책 아카데미가 일반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의 보도가 되거나 광고가 나가거나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책 아카데미까지 참여해서 지금 1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00여 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김광수 빠돌이들만이 참여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빠돌이들도 이렇게 빠돌이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정책 아카데미 이미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는 교수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자도 계시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평범한 일반 주부분도 계시고, 시민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영남 이렇게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광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렇게 대전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계세요. 이미 수료자들의 이렇게 100여 명에 달하는 수료자들의 참여하신 그 지역 출신을 보면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도가 전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한다라는 건 이게 뭘 말할까요? 절대 이게 빠돌이가 아닙니다. 이거 빠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뭘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한번 들어오셔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안내 글도 참조해 보시고 또 그와 관련돼서 글들을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올려놓은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냉정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냉정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가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걸로 이야기가 오늘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 경제데이트 녹음 대신에 소장님 인터뷰한 얘기를 이렇게 꺼냈더니 그게 이제 그동안 경제데이트 총평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데이트를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이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정책 아카데미 홍보로 지금 이렇게 일부 방송을 마치게 됐네요. 근데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예전에 소장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당장 10년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산업의 변화와 그런 이제 당장 이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혁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전과 변화가 있는데 유독 정치권하고 관련있다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봤던 사람들, 20년 전에 봤던 사람들, 10년 전에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 굉장히 많은 변화에 노출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과 민간 부분은 굉장히 그 변화에 적응하고 또 변화를 선도해 나가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되지 않는 그 기득권,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변화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행동도 되풀이하고 있고. 시대착오적이란 말씀 안에 그냥 구리고 치사하고 그 유치한 그렇게 다 섞여서 들어가지고 막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로만 떠들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부에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 아카데미에 벌써 100여 명 가량이 수료를 했는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소장님, 길병수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